자, 제5회 KMC 글빵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만해. 안녕하세요. 잘했어. 오늘 뭐 할 건가 하면 먼저 우리가 엊그저께 뭐 했지? 사회 봤지? 네. 사회 보고 나서 할아버지가 글을 썼어. 그 사회 본 거를 사회 본 거를 글을 썼어. 호랑이 새끼야. 독수리 새끼. 이제 너희들도 글을 쓸 거야. 너는 사회를 못 봤지? 네. 사회를 못 본 사람은 못 본 사람대로 또 느낌이 있지? 공부는 같이 했는데 못 봤으니까, 그지? 그걸 쓸 건데, 주세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썼는가를 먼저 한번 읽어줄게. 너희들이 읽으면 오래 걸리니까, 할아버지가 읽으면 빨리 읽으니까. 근데, 눈을 따라와. 놓치지 말고. 네. 할아버지 두툼한 안경 줘. 제일 두꺼운 거. 더 두꺼운 거 있어. 아니, 저 까만 거, 더 큰 거 있어. 그럼 할아버지가 이제 현기 아버지도 눈으로 따라와. 네.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체험기야. 체험기를 할아버지는 칼럼형으로 쓴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빨리 읽을게. 잘 따라와. 뭔 얘기인가 잘 이해를 해봐. 어떻게 썼는가. 천광로 칼럼 세종의 눈, 호랑이 새끼와 독수리 새끼. 제목이죠? 내해 제목이죠? 네. 네. 제목이죠? 네. 그렇지. 자, 신나게 하자고. 호랑이는 새끼들을 데리고 높은 절벽 위로 간다. 사정없이 한 마리씩 걷어차 떨어뜨려 죽는 놈은 죽게 두고 사는 놈만 키운다. 될 놈만 키운다는 얘기다. 독수리는 날개죽지에 새끼를 얹고 높이 올라 떨어뜨려 본다. 부두둑 부두둑. 날갯짓 잘하는 놈은 살지만 날갯짓에 실패한 놈은 죽게 마련. 그렇게 살아남는 놈만 골라길러 창공을 지배한다. 뭔 얘기요? 한마디로 호랑이는 끔찍하지? 네, 이건 뭐 짐승이네. 아니 짐승이지. 네, 짐승이요. 짐승인데 이게 엄마 아빠들 너무 애들 봐주기만 하지 말라 소리요. 제목과는 달리 호랑이나 독수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유럽 파랑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유럽 파랑새는 둥지알을 낳고도 숫자 개념이 없어 마리수를 모른다. 둥지를 비운 사이 뻐꾸기란 놈이 알 하나를 더 낳아 놓아도 크기가 다르건만 자기가 낳은 알이라는데 의심 없이 품고 부화시킨다. 바보 아니에요? 바보요, 그지? 둥지한 너댓 마리의 새끼들. 아직 눈도 못 뜨는 것들은 이제 어미가 날아준 먹이를 받아 먹으며 크는데 이때 어미가 나아가면 새끼 뻐꾸기는 파랑새 새끼를 등 뒤 날개에 태워 모조리 밀어내 높은 나무 아래로 떨어뜨려 뱀의 먹이가 되게 하고서는 끔찍하지? 네. 파랑새가 잡아오는 먹이를 독식하고 혼자 자란다. 이때 어미 뻐꾸기는 노래만 부르지 뭐. 어떻게 불러요? 빠꾸. 파랑새는 남의 새끼를 키운다. 하지만 둥지를 침탈당하지 않은 다른 유럽 파랑새들이 파랑새를 기르고 둥지를 빼앗긴 파랑새는 생판 남남 뻐꾸기 새끼를 길러내어 자연 질서가 균형을 이루어 창공을 난다. 본론. 엊그제 필자는 필자의 제자들을 데리고 경주이시 세종특별자치회 화수회 창립총회에서 노소 3인 공동사회를 본 일이 있다. 칠순의 필자가 사회를 보다니 이런 것은 중년들이 할 일 같지만 이유가 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체험교육을 시킬 수만 있으면 돈을 벌까 일을 할까 하여 어린이 교육에 좋다고 보여서다.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 박미소,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한현규, 벌써 1년여 두 아이들을 맡아 매주 5, 6시간씩 읽기, 쓰기, 말하기를 가르쳐오는 중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당선자가 아이들 사회를 요청하였다. 이는 세종시 출마 후보자 오광록, 최규진, 홍순승, 최태호 사인과 공동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자 어떨까 하다 제안한 모양이다. 아직 국내에는 없는 일, 비상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아이들이 둘이 잘 마치게 이끌어 갈지 욕심에 그런다고 한 것을 후회하면서까지 2주간 연속 실습에 들어갔다. 다행히 아이들이 영특하여 영상을 다시 봐도 놀라운 건 그게 내 제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자, 이번에는 자식과 제자 이야기로 간다. 미소는 우리 KMC 한국정신문화TV 일기생 어린이 리포터이자 드림 아나운서다. 현규 역시 KMC 한국정신문화TV 일기생 어린이 리포터 겸 아역 배우다. 현규는 몇 편의 드라마에도 출연하였고 미소는 1시간짜리 역사탐방 한국 보여주기 프로젝트의 메인 진행자 경력의 소유자로 컸다.
드디어 김은경, 이희원 두 어린이 2기생까지 후배로 들어와 후배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의젓한 연기자요 방송인으로 앞서가고 있는 중인데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어찌어찌하다 경주시 세종시 화수의 사회를 보게 된 것이지만은 이 이야기는 차후로 미루고 아이들과 같이 화수의 공동 사회자로 선다는 것은 신경이 예민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죽하면 교육과정 실무 영상을 본 워싱턴의 방송국 기자들이 아이들을 너무 야단치는 것 같다. 친손녀 버지니아 초등학교 4학년 송경이 같으면 운다는 장면의 시청소감을 메일로 보내왔을까. 필자는 지금 타국에 사는 손녀들 대신 유럽 프랑스의 뻐꾸기 새끼 키우듯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미소 현규 은경이 희원이 4명의 아이들을 키운다. 나름 물론 뭐 말이 키우는 거지 얼마나 잘할까마는 나는 나름 친손녀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이게 직업은 아니고 진심이 돈으로 평가되는 걸 싫어하는 성향에다가 아이들이 좋아 소염료는 준다 해도 받지 않고 다달이 내 용돈을 얼마나 덜 쓰느냐 하는 것일 뿐 생기는 건 생각조차 않는다. 그래도 이게 내가 사는 이유이자 보람이라 매료된 것은 스승한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저자인이 타고난 팔자라 하겠는데 실은 대복이 터졌다는 게 진심이다. 오선의 새누리당 경주시 이재호 의원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다. 어제 사회를 잘 봐주어 감사하여 전화하였다는 것이다. 파랑새 스승이 뻐꾸기 새끼들을 데리고 사회를 본 내게 축사를 하고 간 거물 정치인이 친히 전화를 다 하다니 친손녀 손자 손녀로 알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알지라고 썼네. 알지 않았는지 맞네. 다른 사람 얘기다. 칠순을 바라보는 친구가 있다. 충남과 대전에서 이 친구 이름 되면 모르는 교원이 있다면 간첩이라고 봐도 될 그는 나만 만나면 뭐 하느냐고 묻고 아이들 데리고 돈도 안 생기는 그딴 짓을 왜 하느냐 핀잔이다. 입번 끝하면 안 될 교육계의 원로로서 뻐꾸기 새끼 키워 뭐 하느냐는 건데 어찌 미소 현규를 뻐꾸기나 호랑이 새끼에 비하리. 부모는 CEO 스승은 농부다 하였다. 파랑새와 필자는 다르다. 파랑새는 제 새끼인 줄 알고 키우나 필자는 나라의 새끼요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인 줄 잘 알고 키운다. 결론. 내 자식만 품고 기르고 가르치고 먹이는 것은 짐승? 짐승은 지나친 말이겠고 내 자식이기 하면 그만큼 남의 자식을 사랑해야 내 자식도 잘 되고 남의 자식도 잘 될 터이니 이게 이 잘난 스승학을 쓴 필자의 가치관이다. 그러니까 세종에는 아니겠어? 근데 왜 이잘란이에요? 이 못난이라고 할까? 아니에요? 그럴 때 잘난 말을 써. 자, 뭘 쓴 거야?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요. 우리가 사회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전체가 사회본 후에 그 체험한 느낌을 쓴 거지. 네. 근데 그리고 무슨 얘기부터 썼어? 너들 같으면 어떻게 시작할까? 저요? 사회본 이야기부터 사회본 이야기부터 시작할 쓰였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뭐부터 시작했어? 호랑이 새끼야. 호랑이 새끼야 독수리 새끼 그런 엉뚱한 얘기로 시작했네. 근데 호랑이 얘기와 독수리 새끼 얘기는 여기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가?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필요가 있는 아주 이야기인데요. 필요한 이야기지. 근데 할아버지, 응. 얘 독수리 새끼도요. 나중에 응. 델론만 하고 호랑이 새끼도 델론만 하는데 응. 할아버지가 설마 응. 독수리 새끼 아니에요? 독수리 애미한 이야기. 예. 델론만 된 거 아니에요? 그 델로만 키워 할아버지는 왜 그럴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델로만 키워 왜 그럴까? 그러니까요. 승현은 뭐 같아? 그 이유가 뭘까? 못하는 놈이면은 가르칠 그럴 가르칠 그런 게 없고 하기 싫다고 하면은요 가르칠 그러면 양심불량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 낭비라고 하죠. 그거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가 언제 얘기해줬어?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때 그- 현금 다 가고 없을 때 저한테 한 번 했어? 그리고 또 있어. 비인부전 해봐. 비인부전. 비인이라는 건 아닐 빗자요. 사람이 아닌 놈은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 같은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될 놈만 키워 할아버지는. 그럼 왜 할아버지는 될 놈만 키우고 안 될 놈도 좀 키우면 안 될까? 안 될 놈은 어차피 안 될 건데 뭐하러 키우겠어요? 그건 그렇지 않고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될 놈 키우기에도 바빠서 그래.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안 될 놈이라고 안 키우면 안 돼. 그 학교 선생님도 젊잖아. 30살, 40살, 그지? 저희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데. 50?
아니요. 그렇다고 할아버지 같이 젊어요. 70이 돼가지는 않을 거 아니요. 근데 근데 젊으셔요. 그 사람들은 될 놈이나 안 될 놈이나 다 가르쳐도 나라에서 월급을 주니까 월급 받기 위해서 다 가르치는 거지. 근데 할아버지는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는 학교를 짓지 않았어. 학교를 나라에서 주지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들 돈도 없는 부모들 밑에서 다 아버지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자기 돈 안 아끼고 살라니까 안 돼. 부모가 협조가 안 되고 안 되려면 키울 수가 없어. 할아버지는 나이가 이제 얼마나 살다 죽는다고. 이제 뭐 얼마 못, 100년쯤 살고 얼마 못 살을 거니까 100년쯤. 될 놈만 키우는 건데, 예, 학문이라는 건 안 될 사람을 붙잡고서 아까운 그 지식을 걔가 현교 가르치면 이틀이면 될 거를 어떤 애 가르치면은 2년을 가르쳐도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나는 뭐야? 현규 같은 아이들, 빨리빨리 되는 아이들을 빨리빨리 배출을 해서 이기생, 삼기생 해야지. 운경이 같은 저런 아이들, 쟤는, 저 이제 뭐, 잘 따라오지? 네, 아주 잘 따라오는 경우죠. 잘 따라오는 경우지. 근데 한 가지 또 할아버지 특징이 있는데 뭘까? 부모가 협조하는 사람은 못 받아. 그렇네. 그 기네요, 제 저. 친구 그 왜 그럴까? 같은 경우는 부모가 협조 안 하면요. 우리가 이웃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부모가 안 데려다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저기 온양미소촌에 가서 봤지만 부모들이 돈 많은 영의정이나 대감들은 어떻게 했어? 스승을 집에다 모셔왔지? 네. 그럼 나를 모셔다가 집에다 갖다 주면 모를까? 어떻게 가르치냐고 부모가 협조를 안 하면. 가르칠 방법이 없어. 이웃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협조를 해야 가르친다. 자, 할아버지가 너들하고 쓴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잠깐 생각나는 게 있니? 할아버지 너들이 네, 썼다면 있어요. 어떻게? 저희들이 썼다면요. 뭔가 좀 자랑한다 그래야 될까? 저희들이 썼으면요 이렇게 많은 줄 못 쓰고요. 저는 그냥 100줄 한 150줄 정도 쓰고 끝냈을 거예요. 이거 그건 이제 줄이 문제가 아니라 뭔 얘기를 썼을까 너들이 썼으면? 저요? 엉뚱하면서도 막 엉뚱하진 않지. 왜 엉뚱한 얘기를 쓰겠어? 할아버지 아니 얘기 썼겠죠? 제목 세종시 화수에 사해본 이야기 해놓고서 맞네. 개구리 잡으러 갔을 때 넘어졌다 그 얘기만 하다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엉뚱한 거야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주제와 의견이 잘 그렇지. 그건 엉뚱한 얘기는 안 쓰는데 엉뚱한 얘기는 안 쓰는데 넓게 깊게 호랑이, 독수리, 유럽 파랑새, 뻐꾸기 이런 게 다 동원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이게 글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여기 보면 첫째가 뭐예요? 많이 읽자. 많이 읽자. 그 독서를 많이 해야 돼. 운경아. 따라해봐. 많이 읽자. 많이 읽자. 그 다음에는 많이 많이 쓰자. 쓰자. 근데 많이 써봐야 돼. 많이 써봐야 잘못 쓴 걸 알아. 그리고 네 개 종류를 찾아 비교해보자. 그렇지. 잘 읽네. 그렇지. 나와 비슷한 체험. 현규가 쓰고 네가 썼잖아. 얘가 썼잖아. 네. 그럼 다른 애들 쓴 것은 어떻게 썼는가 하고 비교를 해버린 거야. 할아버지가 이런 칼럼을 쓴다면은 대한민국의 신문사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 걸 많이 보겠지. 네. 이런 것들은 이거 다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는 칼럼만 보지 주로. 칼럼은. 칼럼이나 사설을 보지. 다른 사람은 뭐라고 썼는가. 이를테면은 어린이 교육 정책이나 국가 정책이나 뭐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이 났으면은 다른 논설위원들은 뭐라고 쓰나. 그 사람들이 나보다 뭘 잘 쓰나. 나는 뭘 빠뜨렸나. 이런 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의 종류를 찾아가지고 이런 비슷한 걸 읽기면 읽기, 숙이면 숙이를 다른 사람은 내 또래에서 어떻게 썼나. 그래서 그 비교를 해봐야 돼.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 고치자. 이치자가 아닌데? 이치자 아니에요? 고치자라니까? 고치자야, 고치자. 나는 이런 거 난 왜 다 읽을 수 있을까? 읽을 수 있지, 참 자주 봐서. 미치겠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쓰자. 다시 쓰자. 다시 쓰자. 그런데 이제, 자기요? 다시 시기요? 다시 쓰자. 다시 쓰자. 다시 근데 이제 글씨도 누군가한테 배우는 거지. 네. 글씨 쓰는 모양도 글씨체라고 그러는데 글씨체도 누구한테 배우는 거지. 네, 할아버지 저 어제요. 할아버지가 쓴 그 진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반했다니까요. 붓글씨. 네, 진짜 예뻐요. 할아버지 붓글씨 잘 써.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글씨를 배웠다고 했는데 너한테 아까? 뭐지 그 초대 뭐였지? 아 그거 알아도 할아버지의 스승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월남이 저. 그게 족보요. 할아버지. 월남이 상제 근데 월남이 상제 선생은 인성과 정신의 스승이요. 글씨 쓰기의 스승은 월남이 상제가 아니야. 뭐라. 그래 바꿔요. 와 우리가요. 와 대박이다. 와 대박. 박종화 해봐. 박종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스승이 누군가. 이게 사람을 만나면 네 스승이 누구냐가 중요해. 이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가. 그렇지. 천광놈은 천광의 스승은 누군가까지 족보를 알아야 돼. 누군가면 박종화야. 따라해봐. 박종화. 박종화가 뭐 하는 분인가 할 것 같으면은 초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국문인협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학사, 국문학사에서 박종화를 모르면 그 사람은 공부 잘못한 사람이야. 근데 박종화 선생하고 글씨를 99.9% 똑같이 써, 할아버지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서 그럴까? 0.1. 아니, 분간을 못해. 할아버지하고 박종화 선생 글씨하고 분간을 못해. 아, 그 보고 싶어요, 그거. 아. 할아버지 글씨 보면 그분 글씨라니까. 그분 응. 아직도 아이, 살고 계세요? 아이고, 한 50년, 30년 전에 돌아가셨지. 아, 만나 뵙고 싶다. 그분이 월남 이상자 선생의 제자야. 그분이 또. 헐. 그런데 그분이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서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어 그 자필로만 글을 썼는데 그분의 글씨가 신문에 한번 인터뷰하면서 이만큼 사진이 찍혀 나왔어. 네. 그걸 내가 이제 간직이 안 됐는데 어릴 때 얘기야. 그 글씨를 보고 똑같이 따라 쓰는 것을 수백 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글씨를 그대로 배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글씨는 박정화 선생님 글씨가 본을 딴 거야. 그러니까 너들도 이제 글씨를 배워야 되는데 할아버지 글씨는 이제 글씨도 여러 종류가 있어. 정서가 있고 저 초서가 있고 갈림체가 있고 뭐 필기체가 있고 궁서체가 맑은 있고 고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가를 많이 쓰는가 하면 디자인체라는 걸 이제 할아버지가 만든 말인데 이쁘게 그려. 너들 글씨 그런 걸 많이 쓰잖아. 네. 그 디자인 글씨체도 할아버지 잘 쓰고 붓글씨도 잘 쓰고 정자도 잘 쓰고 흘림체도 잘 써. 사실 알고 보면 할아버지 글씨에 상당히 잘 쓰는 사람이야. 이런 거 쓰실 수 있으세요? 그거 이제 이게 디자인체 아니에요? 맞아, 디자인체 잘 써. 할아버지 잘 써. 디자인체 잘 써. 그러면 다 그런 것도 언제 배울 수 있어. 난 디자인체 그런데 쓰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이거 보자. 글체의 종류에 이게 글체. 진짜 많네요. 아 이건 다 안 쓴 거야. 네? 다섯 거면- 중요한 것만 5가지 쓴 거예요. 제가 다 읽어봐도 돼요. 그 읽어봐. 간결체, 우유체, 화려체, 건조체, 만연체. 들어본 말이 있니? 저는요 이거만 들었어요. 화려체하고 너 은경이 들어본 말이 있니? 이거 뭐야? 없어요. 야, 그거 한마디도 모르겠니? 저는 화려체 알아요. 한마디도 모르겠네. 저도 다 모르겠어요. 한마디도 모르겠어? 저는 여자. 간결체라는 거는 글을 짧게 끊어서 쓰는 쉽게 쓰는 너희들은 주로 간결체를 써. 반대말은 만연체요. 기계 쓴다고? 그건 사도신경 혹시 아니? 네 알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이들을 예수를 들어보기는 성령님과 성령이 말이게 하시고 전대우지를 지고 오늘부터 십자가에 못 보게 죽이고 장사한 지 사람을 죽이고 소부하시며 한 번도 끊지를 않아. 대박이에요. 끝까지 그냥 그 많은 글이 쫙 이게 뭐야? 그게 만연체요. 만연체. 이 만연체는 이거 아무나 못 써. 글의 달인이 되었어. 그 성경은 전부 다 만연체야.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독서에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뭐요? 근데 할아버지 여기 보시면이라네. 그 성경에서는요. 그 왜 이렇게 글을 많이 쓰는 거예요? 짧게 써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막 퍼부어 쓰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하지 않고 깊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랑 똑같다. 그러니까 간결체를 쓰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하니까 그 정도. 그렇게 간결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간결체도 필요한데. 간결체가 필요하지. 간결체가 필요하지. 간결체라는 건 그랬습니다. 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연체를 쓰면 갔는데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가지고 걔는 그때부터 뭐 하던 아이인데 걔를 만나서 이렇게 할아버지 체네 그러면은 만연체가. 할아버지는 만연체를 많이 쓰는 게 논설은 만연체를 많이 써. 그리고 우유체라는 거는 우유 맛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거야. 유가 부드러울 유자요. 예? 근데 우유 맛있는데요? 우유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유체라는 게 나 또 하얀 글 이 쓴 줄. 다섯 가지는 이거는 알아둬야 돼. 이거 다 이따 적어. 네. 이거 들어만 놔도 지식이 돼. 할아버지는 저는 그다음에 어떠세요? 화려체라는 건 막 수식어를 많이 꾸며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꽃이 어쩌고 뭐 꽃이 나고 대화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주 그 화사하게 쓰는데
드라마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화려체를 많이 써. 그 대사에서. 저는요 글씨체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글씨 쓰는 거 그런 체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쓰기 공부고 지금은 이건 글체 공부야. 그리고 건조체라는 건 뭐냐면 뻣뻣하고 필요 없는 말은 안 하고 야 반도 이렇게 탁 우리 아빠! 짜주는 거예요. 우리 아빠. 그게 무미건조란 말 아니? 아니요. 그게 건조체라는 건데 건조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주로 사설에서 딱 우리 많이 아빠랑 똑같네. 사설에서 많이 써. 우리 아빠 사설에서는 잡소리 뭐 수식어를 꾸미기를 다 빼. 감성적인 것은 일절 말을 안 하는 거야. 아 현규 아프구나 이게 아니라 가자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냥. 우리 아빠다. 그러니까 가자. 너 어디 우리 아프니 아빠네요. 너 아까 뭐 먹었니 이렇게 감성적인 것을 감정적인 것을 다 빼고 우리 아빠는 약 먹어. 딱딱딱 할 말만 딱딱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조문체라고도 하는 이 건조체. 이게 할아버지는 이체예요. 이게 사설에서 많이 써. 할아버지 이걸 다 혼합해서 쓰지. 할아버지 말하는 감성적인 거, 만연체, 건조체, 화려체, 우유체, 간결체를 다 혼합해서 쓰지.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학 하면은 글 하면 뭐가 쉬는가 하면 이게 너희들이 제일 쉬운 게 일기야, 일기. 이게 제일 쉽죠 쓰기. 일기가 기초 공부야. 그러니까 일기를 평생 쓴 사람을 당할 길이 없어. 할아버지는 일기를 한 50년 썼다고 했지? 네. 들었지? 네. 이거 일기책 저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일기를 쓰는 사람이 이 일기가 모든 글쓰기에 기초가 돼. 그래서 일기를 쓰는 거야. 일기를 좀 쓰고 나면 수기를 써. 수기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쓰는 거야. 아, 어디 갔었다. 소풍 간 이야기를 써라. 현안대학 갔을 때 그거 쓸 때 이거 쓰는 현장 학습 가서 맛집 탐방 갔다. 뭐 그런 거. 그런 것이 이제 수기야. 기행문은 이제 여행 가는데 내가 미국에 갔다 온다. 혹은 부산에 갔다 온다. 여름에 뭐 저 휴가를 갔다 온다. 그런 거 기행문이라고 하고 감상문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쓴다거나 요즘은 인터넷에 어리라 댓글 같은 건 다 그 감상문 쪽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독서 감상은 여기 포함돼요? 독서 감상문 너는 인터넷에 뭐 댓글 달고 그러는 거. 네. 그런 게 주로 친구들이랑 감상문이야. 진짜 그러니까 독후감 같은 거 가지고 상도 주잖아. 이거 좀 어려운 단계예요, 이제. 설명문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가면 이게 문학에서 가르치는데 자유시, 다 서정시, 틀려. 정시, 산문, 기행문, 논술, 보통 글 하면 시, 산문, 수필, 이거 논술 뭐 요 정도 배워. 고등학교 가면은. 근데 좀 자세히 들어가면은 시도 자유시가 있어. 서정시가 있고 정령시가 있는데 우선 정령시를 이해하면 시의 이해가 빨라. 정령시는 뭐냐면 한 단, 두 단, 석 단, 넉 단, 다섯 단, 여섯 단이단 말이야. 여기까지 일곱 단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음 줄에도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글자 수를 딱 맞추는 게 이게 모아서 노래 가사였어. 노래 가사는 정령시야. 그래야 그 글자 수가 여기 8줄을 써도 똑같이 7글자면 7글자, 7어절이면 어절, 그대로 쭉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 개라도 글이 안 맞으면 안 돼. 글자 수가. 그게 뭐야? 정현시. 정형시. 시는 정형시부터 이해를 하면 빨라. 정형시는 그 노래 가사예요. 그 노래, 맞아. 노래 가사. 노래 가사는 작곡을 하면은 그 악보가 무슨 해가지고 거기다 3대를 해야 되니까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말이. 거기에 가서. 그래서 그 정형시야. 정형시를 잘 쓰는 분이 한상수 장로라고 계신데 그 국문학 대전 문인협회 회장 살아계셔. 살아계셔. 할아버지가 그분의 그 정령시를 한 20곡을 작곡을 했어. 할아버지. 대전대학 국문학 교수고 대전문인협회 회장이요. 오늘 글 안 써요? 오늘 글 짧게 쓸 거니까. 짧게 써요? 어떤 글이요? 지금 이야기 이게 중요하니까. 정령시 이해했어? 시는 정령시가 있다. 네. 이해했어? 네. 정령시는 뭐 했어? 정영씨는요 노래 같은 거 쓸 때 노래 가사. 근데 그 노래 가사로만 쓰는 건 아니야. 시를 정형으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시야, 자유시. 자유롭게 쓰는 시. 그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야. 여기는 7줄 쓰고 다음엔 석줄 쓰고 다음엔 한 2줄 쓰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쓰는 거지. 책 같아. 그리고 이제 산문이라는 거는 일정한 형식이 없이 수필과 같이 그대로 쓰는 거야. 이런 게 산문이야, 이런 게. 이런 게 산문, 이런 게 산문이야. 이런 게 산문. 다 산문에 들어가. 수필도 자기의 체험을 쓰는데 주로 이 감성적인 걸 많이 쓰고, 논술은 알지? 네. 논술 제가 했었어요. 논술은 논리를 글로
옮겨 쓴 게 논술이요. 어떠한 주장이나 어떠한 의견을 말하죠. 그다음에 희곡은 뭐냐? 몰라요. 몰라요. 희곡 몰라? 근데 저 몰라요. 희곡이 저 대본이야, 시나리오 대본. 아 그거를 그걸 희곡이라 그래. 시곡을 사라. 오늘 허리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데 뭐를 쓰는가? 오늘은 딱 한 면만 써. 네. 한 면만 쓰는데 깊이 생각해서 이거 몇 면요? 아니 그 저 노트에서 그 노트에서 한 면만 쓰라고. 한 페이지만 한 장이 아니라. 한 장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꺼내죠. 압축해서 써보라고. 압축해서. 압축해서 꼭 해야 될 말만 이번에 사회 봤던 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몇 마디를 할 거냐, 10마디를 할 거냐, 5마디를 할 거냐 주제를 생각을 해야 돼. 어떡하지? 나 이거 4학년 때 국어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게 짧게 써라 하는데 길게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길게 써라 하는데 짧게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누가 유력할까요? 아이 그거는 다 유력하지. 그렇죠. 나 망했다, 망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주제는 뭐야? 짧게 못 쓰는. 주제요? 주제는 그게 이제 공부야. 그게 그럼 안 되죠. 주제는 저 세종시 화수의 사회를 봤던 경험이야. 네. 저는요 이거 하다 보면요 계속 줄인다는 걸 잃어버리고요. 그게 이제 주체를 못해 그래. 요령이 약해서. 선생님 근데 요령 피우지 말래요. 아니 글 쓰는 요령. 아. 운동할 때 어떻게 하면 선생님 눈에 안 띄게 뒤에 숨을까 그런 건 요령 말고.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좀 일찍 간다 그랬잖아.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랬잖아. 네. 근데 오늘 후원 누가 해줬다 그랬어? 아니요. 저기 정문대 상무님이 해주셨는데. 네. 그분 저희 큰아빠. 그래. 얼마나 주시냐면요. 우리 큰아빠요, 우리 큰아빠. 100 000 10만 원. 10만 원. 맞아, 100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예쁘다고. 너희들 공부 잘하라고. 사회 잘 보고 공부 잘하고. 너는 실제 체험을 안 했잖아. 공부했던 과정이나 얘들 한 걸 본 느낌이나 이걸 쓰는 거야. 그렇지. 너희들 할아버지는 오늘 아침에 이 연필을 깎았어요. 연필을 큰아빠 감사해요. 연필을 깎았지? 네. 할아버지가 다 깎았지. 이 연필을 깎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이제 글을 쓴다면. 어떤 색깔? 제목이 연필을 깎으며요. 네. 연필을 깎으면 이거 이건 글씨가 흐려서 이런 거를 쓰면 할아버지가 잘 안 보여. 이거는 무슨 연필인가 하면 사비 연필이요. 이거는 저 스케치 연필인데 왜 이걸 쓰는가 하면은 이거를 써야 할아버지 봐. 이걸로 써야 할아버지가 읽을 수 있어. 너무 흐리면 잘 안 보여. 그러면 제목이 연필을 깎으며 라고 했을 때 내가 혼자 생각한 거야. 이걸 깎으면서 여기에 미소, 여기에 웅경이, 희원이 얘들의 손이 이제 닿을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깎는다. 지금 내 나이 사람들은 뭐 할까? 리쿠샤쿠가 아니고 뭐지? 배낭. 배낭에다가 지금 뭐 김밥 싸놓고서 어떻게 하고서 관광갈 연구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아이들 손에 맞을 연필을 깎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누구라도 글 쓸 것이가 있다. 너 쓸 게 있겠지? 네. 그렇지. 예. 글이 이제는 너희들은 글에 자신이 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한 장을 누가 써요? 한 장은요 제가요. 한 장이 아니지. 10분도 한쪽이라고 해야지. 너무 근데 4학년 때는요 만연체보다요 간결체를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저 초등학교 애들은 전체가 간결체야. 왜일까?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다 쓸 것 같은데요. 아니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 가지를 5개 주제 정도를 써. 느낌을. 자, 첫째 보니까 할아버지도 같이 사회를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 그 사회 본 이야기를 쓴 것이 있었어. 근데 호랑이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랬어. 그럼 할아버지 얘기를 하나 쓴다든가.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 만난 사람 중에 인상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이야기를 할아버지 얘기를 쓴다든가. 누구 만난 얘기를 쓴다든가. 너는 미소 얘기를 쓰고 너는 현규 얘기를 쓴다든가. 그리고 거기서 먹은 이야기를 쓴다든가. 그렇게 하고서 또 자기가 할 말 무엇인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본 소감이라든가. 근데 얘는 쟤는 아니 사회 본 사람만 글을 쓰는 게 아니니까 난 못 봤으니까 속 뒤집어진다고 쓰면 되는 거예요. 글이라는 게 그런 게 자기 의사 표현이니까. 저거 가져와 노트. 다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질문 있는 사람? 한현규, 희원이 연합부, 문경. 자 그러면 시작. 근데 할아버지 신기해요. 여기 할아버지 만화책이 다 있어요. 뭐가? 문장은 중심 문장 아니 이거 말고 한 문장에 아니거든요.
한 문단이 끝나면 줄을 바꾸고 문단을 착하는 상 드렸어요. 그래? 그거 써있어? 네. 그럼 뭔데? 이거요? 짜임새 있는 문단. 뭐가 어디서 나왔어? 이거 4학년 어디 1학기예요. 봐봐. 아 이런 거 있다. 진짜 나와. 그러니까 너들은 네. 그런 게 나오면 그냥 고속으로 달려가. 왜? 배웠으니까. 이게 의도 들은 것 같지만 이것이 그런 것이 이해가 빠른 거야. 다른 애들보다. 그거 3학년 때 배운 건데 그거. 그 3학기 꼴을 하고 4학기 3학기 꼴로 내려와서 너네들이 네가 주문을 받아 한영이가. 뭘 시킬 거야? 10. 치킨버거 두 개 할까요? 치킨버거 먹을 드실 분. 콜. 하여튼 하나 배 두 개까지 먹을 수 있어. 너 두 개는 먹을 수 있어? 못 먹지? 치킨버거 먹을 분 손. 들었어? 그럼 두 개 먹을 사람. 없지. 그럼 그럼 치킨버거 세 개. 치킨버거를 4개 시켜 일단. 네가 네 한 개 반 먹는다고 치고 3개. 그리고 우리는 뭐 먹어? 어른들은 뭐 먹어? 어른들은요? 그 집에 뭐 딴 건 안 팔지. 거기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 우리 3개 시켜 한 개 반씩 먹. 네. 불버. 그러면 3개에서 5개 가지면 되겠네. 아니 너희들을 4개 시켜. 얘 6개를 시켜야 돼. 얼마씩이냐? 그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이거 돈을 아껴 쓰는 거지. 한 번에 다 먹으라고 준 건 아니오. 자 그러면은 치킨버거 4개 포테이토 칩 먹자. 포테이토 좀 먹을 거야? 포테이치면 니네 하나씩 다 먹어야 돼. 냉기지 않게 시켜. 포테이토 칩은 먹을 수 있는. 그래 포테이토 찜 4개 시켜. 또 시켜. 천천히. 기타. 여기 있다. 근데 이거 뭐 맛있는 거 봐야지. 안 죽네. 봐봐. 포테이토 칩 적어. 아니 이거 포테이토 뭔지 집 하면은 저 케첩도 갖다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 맛 없게 생겼는데. 잠시만요. 이런 게 포테이토 칩. 아빠 이게 3개 지금 세- 별이 제일 안 좋잖아. 이게 GPS 켜져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이게 위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적으라고 포테이토 칩 GPS? 어딨어? 3개 적어. 그리고 또 다른 건 뭐 안 시켜? 콜라 여기 콜라는 있지. 여기 있어. 콜라는 시켜. 콜라는 안 시켜도 되고 또 팁으로 또 하나 더 먹어. 어느씩 먹어. 거기 여기가 근데 크다. 운명이 근데 먹고 야, 싶어. 그 희원이 이따 학원에 오냐? 뭐 올 거예요. 그 희원이 거 하나씩 추가해놔. 희원이 갖다 줘. 희원이 거 그러니까 저 무슨 그럼 불고기 버거 6개요? 걔도 너들 먹는 거 시켜줘야지. 불버. 그럼 치킨 먹으면 치킨 돼. 버거를 하나 더 시키면 되지. 치킨 버거를 하나 더 시켜. 불고기 버거는 우리 새우 버거지 나는. 3개 가지고 둘이 먹을 거야. 한 개 참, 먹을 참 줄. 이거는 난 새우 버거다 참. 나는 새우 버거. 희원이 거 시켜지. 포테이토도 시체가 하나 시켜. 예쁘긴 하네. 포테이토 칩도. 나 막 숨겨. 나 원래 이렇게 안 써. 선우 오빠 근데 괜찮아. 그거 더 안 시켜도 돼? 자, 새우 버거 없어 새우 버거. 새우버거 맛있긴 한데 치킨버거는 좀 칙칙한가? 난 새우 버거가 좋아. 아, 그 미소는 미소 먹고 싶은 거야. 너는 뭐야? 근데 새우버거 너는 뭐로 맛있긴 정했어? 해요. 진짜 맛있는데 새우버거. 너는 뭘로 시키는 거야, 웅경이? 치킨 버거. 치킨 버거요? 그래요 나도. 웅경이 너 의견을 좀 내봐. 전 새우 버거예요. 웅경이 너 의견을 내봐. 뭐 더 시키자는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여기가 윤전동이라고? 어디네? 여기가 용전동이 아닌데 여기 홍도동인데. 여기로 이거 맛이 없게 생겼어. 아니 여기 롯데리아야. 롯데리아? 롯데리아도 배달해줘? 봐봐. 햄버거 맛있으면 배달 속도 적당하네요. 라이스 버거가 그럼 적을 건 다 적었어 주문은? 더 안 해도 돼? 잠시만요. 일단 그럼 불고기 버거 몇 개라고 했죠? 3개. 우리 둘이 한 개 반씩. 3개요? 응. 3개. 한 개 먹었잖아. 포테이토 칩 저기 희원이 거 하나 4개. 추가해서 포테이토 찜 4개. 플러스 1. 그 다음에 누들 거. 잠시만요. 근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로그인도 해야 돼? 이거 로그인 안 하는 거 있는데. 배달이 오러야 되겠다. 그래서 햄버거 먹는다고 또 써도 돼, 아무거나. 뭐, 햄버거 먹는다고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글쓰기 좀 유리한 조건에 있네요. 우리가 이걸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 안 하는 사람이 쓸 말이 더 많을 수 있어. 야 은경아 이렇게 써. 그럴 거면은 경주이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세거든. 그런데 왜 나는 안 보지 씨. 축하해주세요. 나도 사회 보고 싶은데 시원이를 소리 지르게 하는 되는겨. 방법을 알아냈어요. 알아냈어? 나도 보고 네. 싶다고 에라이 씨 이렇게 써도 그 에라이 되는 거야. 시스템은 누가 모르야? 너 좀 조용히 하고 좀 빨리 써.
그건 쓰기 싫은데. 아이 그러니까 네가 쓰고 싶으면 써 얼른. 3년제 국어 타입이네. 아 희원이 소리 지르게 하는 걸 개발했으면 엄청난 걸 개발했네. 고무로 지우개로 지운 거는 방바닥으로 내지 말고 상에다 내리나. 미소는 몇 가지 쓸 거예요? 저요? 응. 많이 쓸 거예요. 몇 가지? 아니 근데 뭐 많이 못 써. 종이가 그 안에 써야 돼. 벌써요. 이만큼 많이 써가지고. 그럼 몇 가지 쓴 거예요? 뭘요? 이야기를 몇 가지 줄기를 쓸 거예요. 줄거리를. 한 3가지를 압축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 내가 4학년 때 줄거리를 이렇게 간추린 걸 좀 더 들었어야 됐는데 아까워. 누가 사준 거요? 저희 큰아빠요. 큰아빠. 미소는 큰아빠 사준 거요? 맛있어.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큰아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디에 새우가 있던 건가? 맛있게. 네, 이건 치킨버거야. 네? 여기 이거. 야, 새우 그랬어? 네가 죽도록 싫어하는. 그게 치킨 버거요? 네, 네, 이건 치킨버거야. 빼는 거는 딴 할아버지 사람이 접시 좀 갖다 줘요. 접시가 어디 있어? 접시 할아버지 달라면 어떻게? 아저씨 보고 달라야지. 맞아요. 접시 좀 주실래요? 우리 아빠가 드디어 아저씨 나이구나. 왼쪽 위에 여러분 있어. 제일 왼쪽 위에. 야,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젊어 보여, 늙어 보여? 늙어 젊어 보여. 보여. 없지. 없지. 없지 않아. 저 이거 새우버거 맞아? 불고기 아니지? 은경이 음료수 가져. 이거 불고기, 아니 불고기. 불고기. 야, 이게 아빠 나 빨리 여기 좀 까주래. 여기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걔만 줘도 돼? 미소 따다는 그냥 먹을 수 있어? 필요한 사람은 얘기해. 여기 좀 까줘요. 나 손이 너무 미끄러워서 못 가요. 천천히 먹어라, 현기야. 네. 너 2개 먹을 사람이지? 네. 야, 음식 급하게 먹지 마. 저 절대 급하게 안 먹어요. 너 못 먹으면 억지로 먹지 마. 세상에 억지로 억지로 안 먹어요. 나도 깠는데. 근데 손이 너무 미소 미끄러. 저좀 찢었어? 됐는데요? 됐어. 찢었어? 네, 짜야 돼요? 마음대로 해. 이걸 이렇게 짜야 되는 거겠지? 여기다 심지어? 짜놓고 먹든지 그러지 말고 그냥 찍어. 들고서 찍어 먹어. 아니, 왜 햄버거 안 먹어야지. 안 돼, 손이 2개밖에 없잖아. 미소는 손 2개잖아. 손이 한 10개였으면 좋겠네요, 저는. 야, 미소야, 그거는 저 접시에 놔두고 햄버거 먼저 먹어. 접시 위에 올려놔. 그 접시 위에다 올려놔, 다. 그것도. 이게 속도 붙었다 진짜. 은경이 지금 글 쓰느라고 지금 먹는 거는 뒷전이야. 빨리 먹고 싶어갖고 속도 불리는 거 있어요. 이게 미숫 거지 이거? 네. 음료수 잘해 엎어져. 안 아파져. 애들 그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어. 안에 뭐 있지? 기대하시라. 이거 저 햄버거 가서 저 칼로 반 잘라와. 그냥 좀 먹겠는데. 우리 한 개 반 쓰는 거지. 아니 나는 하나만 먹으면 돼. 아니, 내가 2개는 못 먹을 아니 거야. 하나는 이따가 드세요. 이따가 그걸 그 빼앗을 때는 한번 가서 반 잘라와. 이따 드셔봐요. 아빠! 잘라 오시래잖아요. 할아버지 말 들어야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저 아빠지 좀 많이라도 더 먹이려고. 저는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실망해요. 자, 고개 들어. 운동했어? 네. 재밌게 했어요. 밥도 먹었지? 네. 햄버거. 햄버거 먹었지? 그거. 햄버거 또. 아니 저요. 너는 한 개 반, 한 개 반 먹었지? 네. 한 개 반 넘었어요. 한 개 하고 3분의 2 먹었어?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과자 사 먹었을 때 너무 허겁지겁 먹어가지고 이게 은경이 조금 다 씹었어요. 먹었지? 네 먹을 거 다 먹었지? 먹을 거 다 먹었지? 대답하라 해. 다 먹었지? 예. 그러면 오늘 글 쓴 것은 어렵지?
왜 어려운가? 미소부터 말해봐. 왜 어렵어? 왜냐하면은요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 예전에는요 할아버지가 많이 써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이 잘 썼는데 딱 한 미니랑 이렇게 딱 정해주시니까 어떻게 쓸 도리를 몰라가지고 좀 어려웠었어요. 맞아요. 그랬어? 현규도 그랬어? 네. 은경이는? 은경이는 어땠어? 생각하는지요. 은경이는 어땠어? 오늘 어려운 점이 뭐야? 글 써보니까. 글 써보니까요. 응. 뭐가 어려웠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려웠어? 은경이는 오늘 이쁘게 썼네. 이래봐. 되게 예쁘게 하고 줄 띄우기, 야, 칸 띄우기 잘했네. 우와 아이고, 글씨 제일 예쁘네. 얘를 하여튼 어떻게 그냥, 퍼본 거 같아가지고, 쌀하고 좁쌀하고 섞인 거 같아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더니, 오늘은, 줄 띄우기 하니까 좋네. 칸 띄우기 하니까, 줄 내리기. 누구 될 거예요? 너는 왜 줄 내리기 안 했냐? 했어요. 그 줄만 내렸지 칸 내리기는 안 했네? 저 여기 줄 띄우기라고 썼어요. 줄 띄우기. 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아니, 줄이 아니고? 네, 줄 내리기 여기 깜빡이야. 줄 내리기. 그랬어? 줄 내리기 여기 자, 써놨어. 미소, 현규, 은경이 순서로 한번 어떻게 썼나? 저가 똑똑하게 잘 읽어. 중간에 하면 안 돼요? 응? 아니에요, 아니요. 할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는 거야. 오늘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날인데요. 아니, 이렇게 가자고. 그래요? 똑똑하게 잘 읽어. 빨리 읽지 말고. 네. 뭔 소린가 알아듣게 읽어봐. 뭐라고 했나? 제목은 세종특별자치시 경주시 화수의 사회를 보고 2014년 11월 사회를 보고 땡땡땡 했어? 네 했어요. 땡땡땡 했어요. 그래. 2014년 11월 25일 학교를 빠지고 경주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수의 사회를 본다고 하였다. 진짜 그 학교를 빠지고라 그러면 그거 잘했다고 하겠어? 아니. 어른들. 근데 고개를 그렇게 하면 얼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요? 죄송해요. 학교, 잠깐만 대본 읽을 때도 그렇고 학교를 이거 빠지고가 아니라 네. 학교에 결석하고. 체험 교육 계획을 내고 간 거지. 내 그거 다 썼잖아. 네. 나는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교육감님 사회도 보았다. 전에 애가 빠졌네. 전에. 네, 근데 여기요. 근데 전에를 쓸 오늘 칸이 없어요. 오늘 본 거 같았고. 그래.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최고진 교육감님 사회 본 것보다는 잘 쉬워. 읽어. 최고진이라고 읽었어. 최교진 교육감 사회 본 것보다는 쉬워. 천만의 말씀. 할아버지는 기술자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안 든다. 기술자? 네. 기술자였잖아요. 그런데 베테랑이라는 좋은 말이 있어. 맞아요. 베테랑. 그렇지. 내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말한 건데 그 중에서 말이 잘라가지고. 드디어 2014년 11월 24일 12시. 이제 2014년 11월 25일이다. 사회를 보지도 않았는데 떨린다. 12시나 됐는데도 영 잠이 오지 않는다. 억지로 눈을 감는다. 점점 꿈속으로 빠져든다. 영 잠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드디어 왔다. 얼굴 가려진다. 하지만 역시나 새벽 4시에 잠이 깼다. 4시간밖에 잠을 안 잔 거다. 눈을 꼭 감고 있어도 잠이 영 안 온다. 저 노트가 또 올라간다. 그거 올라가지 않게 여기다 붙들어 맬까? 아빠가 깼다. 얼른 자야지 사회보지. 응? 나는 아빠의 토닥거림에 눈을 감았다. 드디어 2014년 11월 25일 한복을 차려입고 사회를 보기를 기다린다. 사회가 시작됐다. 할아버지가 인사를 하셨다. 사회가 시작된 게 아니고 행사가 시작됐다네. 그래요? 그러네. 그 다음엔 내 차례 인사를 하였다. 현규도 인사를 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간다.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사회를 보다니 좀 더 기운을 내고 했다. 근데 잘못한 것 같은데 박수를 쳐주겠다. 기분이 괜스레 좋아졌다. 근데 이게 이제 나올까 모르겠는데 몇 명이나 모였는가가 안 그건 써있네. 좀 모르겠어요. 그 200명, 300명 쓴다고 그거 가서 그 잘못 썼다고 시비하냐? 세본 사람이 있냐? 이제 꿈틀 차례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0명 앉혀놓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잖아. 한 300명 정도 오긴 것 같은데. 한 2, 300명. 이제 꿈틀 차례이다. 내가 이렇게 썼을까? 근데 꽁투 차례이다? 네. 왜 꽁투를 해요? 축하 꽁투지. 창립총회는 썼냐? 네? 그 경주시 화수의 창립총회 축하 꽁투인데. 축하 꽁투예요? 축하 꽁투지. 왜 꽁투를 해 거기서 괜히? 사이코요? 그 사이퍼 뭐예요?
약간 맛이 간 사람이야. 이 사이코패스가. 약간 맛이 간 사람. 한 가지 자, 이거. 역사 공부도 되면서 재미있게 아이들이 쉽게 역사를 알 수 있게 쓰신 거다. 내가 재미를 줄 차례다. 현규. 네? 바로 1번. 미소 누나 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 박수를 쳐주신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었다. 끝.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는데. 근데 날이었다고 썼어 인생이라고. 인생이라고 썼는데요. 나 인생이었다가 하는 말이 안 되지.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던데 네가 인생의 최고 날이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쁜 날이었다 이 정도 쓰지. 그래 인생이 앞으로 까마득하게 남았는데 지금 최고 날이면 앞으로 더 좋은 날 없을까? 아직 누나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90년 남았어. 평가해봐. 잘했지? 평가해봐. 아니요. 무조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나도 너한테 그러면 조건부로 잘했어? 다 만점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발전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다 잘했다고 생각 안 하고요. 어딘가 꼭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 점? 그게 중요하지. 99.9점. 그래, 알았어. 너야. 99.9점이면 1점 빵점인데. 괜찮아요. 왜다 그건 있어야지. 알았어. 아니, 199.9점. 199점? 너무 많이 줬어. 자, 현규. 은경이 참 지금 평가할 거 있어? 없어요. 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생각해? 얼른 말해. 다음으로 넘어가게 말할 거 없어. 할아버지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요. 네가. 제목 경주 이씨 세종특별자치시 너도 코 가려. 너도 코 가려. 노트가. 참 맞아. 나는 2014년 제목부터 다시 해봐. 경주 이씨 세종특별자치시 하수회. 하수회? 네. 그래서 하수회 체험담이라고 하던가 그렇게 할 걸 그런 거 같네. 그래 해봐. 나는 2014년 11월 25일 경주 이씨 세종특별자치시 하수회 줄에서 경주 이씨 세종시 화수회의 사회를 봤다. 이야기 할아버지, 나 미소 누나가 사회를 보고 은경이는 사회를 보지 못했다. 안 왔다지. 떨어진 것 같잖아. 못했다고 못했다 그러면. 안 왔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하다. 사회를 시작하기 전 2주간의 연습이 잘 됐나 생각을 했다. 체계적인 교육감 때는 2주간 했는데 이번엔 나흘밖에 안 해서 사흘인가. 그래요? 시작을 하고 난 긴장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회를 봤다. 따봉을 받고 싶고 메롱은 받기 싫으니 열심히 사회 봐야 한다. 연습 때와 비슷하게 했는데 정말 참 할아버지 저 이렇게 했어요. 정말 느려지게 하고 여기 또 정말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 정말 크게 쓰고 정말 느리게 했는데 모니터링을 봤는데 정말 빨랐다. 뭐가 빨라? 말이 빨랐다. 말이가 빨라. 느리게 정말 느리게 말을 했는데 모니터링을 해보니 빨랐다. 막 말이가 앞에 있으니까 되는 거 같네. 빠르니까 마이크 하울링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그리고 사연을 그렇다고 바보 정도는 아닌데. 상계 그 닉네임이 그냥 미숙할까 정도 하면 되지. 그걸 바보 정도는 아니요. 그래서. 이제는 이기생에 대해 소감을 쓰겠다. 이기생들도 사회를 봐야 한다. 사회를 언젠가는 봐야지. 보겠지만 그 모습을 봐보고 사회를 더 잘 보고 싶다. 은경아, 이희원, 너희들 꼭 사회 봐야 해. 왜? 재밌거든. 너희들 발전해서 우리처럼 사회를 봐야 해. 그때 내가 구경 갈게. 나도. 근데 그걸 사회 보는 거, 이기생들이 보는 거 보면 너희들이 부쩍 늘어. 그러니까요. 이상한 거요. 그러니까 벌레 붙었다. 원래 나보다 살아가겠어. 거미 싫어. 뭐지? 나 할아버지 안 갈래요. 어디 갔어? 싫어. 빠사야. 안 보이니까. 떨어진다. 어디 갔냐? 떨어졌으면 꺼내줘.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란색이에요. 됐어, 이리 와. 앉아. 자리 정렬. 할아버지 엉덩이 깔려서 야, 괜찮아. 자리 정렬. 허리, 가슴 펴. 그렇게 앉는 건 없어. 여자들은 요렇게 한쪽을 무릎으로 이렇게 물고 이렇게 몰아. 이쪽으로 몰든가, 이쪽으로 몰든가, 그쪽으로 몰든가. 그렇게 해서 가슴을 펴. 현규 쓰는 거 보니까 어때요? 션교도요. 할아버지가 100점은 빵점이라 하셨으니까요. 100점은 안 주고요.
99.99999 줄게. 근데 뭐 그 느낌이 그렇게. 근데 별로- 진짜 현규는요 되게 글을 읽다 보면요 제 거는 뭔가 좀 재미없어. 제가 읽어도 이건 진짜 재미가 없었거든요. 재미없지 않은데. 근데 현규과 보게 되면요 제 거는 한 장도 넣으면 저는 그냥 안 볼 것 같은데 현규 거는 계속 볼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 네. 그때 훌륭해. 너는 또 들어본 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 너 안 어떻게 이겁다고 생각하냐? 생각하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할아버지 따라하기 재밌다.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 어떻게 생각하냐? 얼른 말할 거야 안 할 거요? 얼른 해봐. 잘했다 못했다 중에서 뭐야? 글 쓴 거 보고서 느낌이 있잖아. 맞아,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해? 어때? 어때?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 톡 뒤집어져. 얼른 너 읽어. 들고 큰 소리로 나 읽어. 시원시원하게. 자, 홀랑 뒤집어질 뻔했어. 자, 크게 오늘 잘 썼어. 모양은 일단 알아보겠어. 제목 그렇게 하고 크게. 제목 한자 시험 11월 13일 한자 시험 공부 시작. 11월 23일 2시 시험을 시작했다. 상급 시험 시간은 50분이었고 문제는 100문제였다. 어디서 했는데 까먹었어요. 어딘 걸 몰라? 장수가 그거 길어가지고. 장소가 생각 안 난다를 하나 쓸 걸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객관식은 80문제였고 헐. 주관식 20문제였다. 어려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쉬웠다. 연습 문제에는 주관식에 보기가 없었는데 시험 문제에 보기가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쉬웠다. 2시 25분쯤 시험 문제를 다 풀었다. 월말 카드에 마킹을 탄 시간은 2시 45분이었다. 전에는 한 문제 풀고 마킹하고 했는데 문제 다 풀고 하니까 더 빨리 풀었다. 문제를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하고. 마킹이 뭐예요? 마킹이 월말 카드예요. 그거 점 하는 찍는 거. 거예요. 맞아요. 그걸 그거 수능 때 그런 거. 마킹이라고 부르냐? 그 마킹이에요. 네. 마킹. 마킹. 문제를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속으로 나는 이미 합격했다라고 했다. 되게 좋은 거야? 나는 70점에서 77점 정도 나올 것 같다. 엄마 아빠는 시험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이렇게 말했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끝. 근데 그건 뭐가 빠진 거 아니야 말해서? 말해서요? 거기 봤던 거하고 왜 기분이 좋았는지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은경아 뭐가 빠지는가 하면 너 합격했냐? 맞아. 아직 안 나왔지? 네. 언제 나오냐? 그게 빠졌네. 언제 나와 발표가? 12월 8일. 그러면 저 12월 8일이면 이제 열흘 남았는데 합격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래 그게 없다 그지? 그게 빠진 것 같으지? 네. 그 듣는 사람은 이거 합격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시험은 봤는데 합격했다고 추측은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잘 썼네 그래도. 할아버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평가할 거예요. 뒤쪽으로 하고 다리를 싶은데. 이쪽으로 보라. 할아버지 우리 이 거미 친구가 저희들 글 쓴 거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요? 그런가? 거미 뭐 친구. 기왕에 말을 하려면 미소 이쁘니까 미소 보려고 왔다고 그래버릴까? 이번에 그 사회를 보면서 할아버지가 크게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는데 뭘까? 그거요. 여기 앞에 강당으로 거기 나와주시 하이 바라는데 그렇게 쉬운 걸 내겠어. 그건 아까 한 말인데 안 한 말이 있어. 뭘까요? 뭘까요? 뭐? 왕가 집안이었었고 왕가였었고. 그거 말 안 했지. 그건 말했. 그건 한 거고. 할아버지가 크게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금산이 누구요? 금산 이화영 이하영. 화영이냐? 하영. 이하영. 예. 이하영 선생을 소개를 할 때 중요한 걸 빠뜨렸어. 뭔데요? 그 사람이 단군 임금 이래 최고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 나한테 해주는데 뭐요? 영어 잘해주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만지서 그러니까 거기서 할아버지가 할 말은 금산 이하영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초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걸 했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조선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딱 2명 있었어.
이하영하고 유길준하고 둘이 있었어. 그 유길준은 이제 한글학자로 주식경 선생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 유길준하고 이하영이가 영어를 국내에서 제일 잘해. 근데 그 얘기를 빠뜨렸어. 그 경주시에서 영어를 제일, 그래서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으로 간 이유는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을 거쳐야 영어를 해. 근데 영어는 그거 무슨 수준이냐? 중학생 정도 수준이요. 중학생보다도 못해. 떠듬떠듬. 그때 영어를 아직 세월이 아니니까. 그럴 때 영어에, 그리고 일본, 미국에서 쫓겨올 때 그 사람만 남은 이유도 그나마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잘한다는 사람들, 이 한국에 가서 한국인이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 국내에서 영문학 교수, 이 사람들의 최고 스승이 누구요? 금산이요. 이하영이요. 선생님. 이하영이 그게 원뿔이요. 너 아빠 영어 강사지? 네. 그게 조상이 누구요? 금산 이하영이요. 영어, 그 학문의 조상. 따닥해도 돼요, 저희 셋이? 왜 따닥해? 따닥해야죠. 할아버지한테? 네. 야, 좀 살짝 해라. 시작. 그렇지. 너무 좋은 걸 빼먹었지? 네, 저 할아버지. 근데요, 주식영 선생님 있잖아요. 주식영 선생님이 좀 나이가 나중에 좀 많이 들었을 때 이름 주식영이 아니라 주상으로 바꿨다고 책에 나왔던데요. 아, 그래? 근데 그 사람 일찍 돌아했어.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50 안 돼서. 그게 아니라요. 어릴 때는 주식영이었는데요. 근데 좀 개명. 크면서 이름이 주상으로 바뀌었대요. 이름이라는 게 옛날의 문화에서는 아명이 있고, 이제 자가 있고, 호가 있고, 그런데 자는 뭐냐면은 성인식이 되면, 20살이 되면 이름을 새로 받아. 그 너희들이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누구의 이렇게 이제 백과사전 같은 데서 보면, 명은 어릴 때 부르던 거야. 자. 근데 월남이상제사장으로 따지면 상제요, 상제. 그리고 자는 개호요, 개호. 그러니까 이 개호요. 그거는 언제거나 성인식 때 받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상호로 바꾸는 건 나중에 어떤 전개가 있어서 이름을 뭐 하나 중간에 또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은 필명이야. 호가 필명이야, 닉네임. 지금 닉네임이 호야, 우리가. 아, 그래요? 할아버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금당이라고 하고 여러 개, 호가 여러 개지. 초장, 금당. 너도 필명 있잖아. 넌 카륜 아니냐? 아니에요. 너 근데 저기 유튜브에 카륜이라고 했던데 그게 뭐예요? 그거요? 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카륜님 그렇게 부를 거 아니야, 남들이. 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옛날로 말하면 호고 지금으로 말하면 닉네임이고 필명이야. 얘 뭐예요? 얘 뭐, 너 모르지. 바보디였다. 바보디였나? 아닌데? 저는 내가? 너 뭐라고 현규라고 부르면 그게 애들도 싸가지 현규라고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 저 유튜브에 한영기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됐는데 아. 그럴 때는 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인터넷에서 그 닉네임, 아이디, 필명 이런 게 몽땅 옛날로 말하면 뭐? 시나로 해야지. 호라니까 시나로. 호라니까. 아, 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호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추사 김정희라고 들어봤니?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글씨를 가장 붓글씨를 잘 쓴 사람인데 그 조선시대에 추사 김정희 추사체 하면은 최고 비싸 붓글씨 옛날 거로 그 추사 김정희는 호가 538개 가장 많은 사람이요. 왜 이렇게 많아? 그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제 그 제자들이 호를 줘서 자기 존경하는 호를 줘. 네가 이제 할아버지 호를 짓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요? 그럼 호를 할아버지 최고 최고를 최고 아니 이 금방 짓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잘 생각해서 줘야 돼. 존경을 바치는 뜻에서. 이 최고 할아버지. 그렇게 짓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헌호라고 하고, 이할청각로 임금이 내리면 이제 사호라고 하고, 이제 그 보통 자기가 지면 아호라고 하고. 할아버지 생각났어요. 이할청각로 그러니까 이야기 할아버지 줄여서 이할청각로. 그러니까 이거 그 현대화 됐네. 이할천광로. 그래, 좋은데요? 그거 좋네. 어떻게 그렇게 보면 잘 써? 야, 괜찮다. 정말이에요? 너도 하나 줘. 어? 이할 할아버지 호 하나 줘. 너도 하나 줘. 네. 가슴 펴. 자, 끝내자. 오늘 몇 회? 5회! 5회 끝난 거지? 네. 근데 이거 안 써놨잖아, 너들? 이거 노트에 써놓고 가. 끝나고서 인사하고 다음 시간 안녕히 계시고 인사하고서 청소년. 자, 잠시만요. 뭐요? 청소년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내일 뭐예요? 아니, 박수쳐, 박수쳐, 박수쳐. 내일 뭐예요?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은 안 오는 날이잖아.